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개구리 점프하는 애니메이션 5번째 파트로 실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까지는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리깅하는 그런 과정들을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에 앞서서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한 리깅에 약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 애니메이션 포즈나 이런 것들을 잡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RK를 이용해서 이제 움직여주는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손바닥에 그런 모양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컨트롤을 이용해서 손바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 기본 포즈에서 사용하는 게 좋지만 여기서 상관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 컨트롤러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손바닥에 있는 본을 컨스트레인의 오리엔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묶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핸들, 손의 핸들을 이용해서 손바닥에 이런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미리 애니메이션 작업 전 리깅 할 때 해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이제 이 관절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부분 역시나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관절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조금 더 해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이제 포즈를 잡아놨고요. 바닥을 좀 만들어 놔야지 점프 뛸 때 어떤 기준점이 되게 될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점프 뛸 때 포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되니까 말이죠. 다시 한번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금 더 포즈를 잡아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이제 포즈를 바닥에 앉아있는 개구리 형태의 포즈를 우선 잡아놓도록 할게요. 조금 더 이제 컨트롤 예쁘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면 좀 더 컨트롤하기가 쉬웠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정쩡한 형태의 모양이지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여기는 이 루트 월드 핸들을 이용해서 이제 특정 위치에다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도에서 어떤 특정 각도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 상태에서 기본 위치값만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인가라는 걸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 개구리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개구리 점프하는 그 레퍼런스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게 되면 네,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개구리 플러그 점핑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서바이벌 키트의 한 장면이 있는 것도 있어요. 개구리 점프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포즈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실제 애니메이션 키를 잡을 때 도움이 될 법한 부분은 이 애니메이션 서바이벌 kit의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되게 됩니다. 어찌됐건 점프를 뛰는 모습에 대한 것들을 우선 찾아봐야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요. 그걸 이제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 이제 해야 될 건 이제 블로킹 작업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블로킹 작업이라고 해서 각각의 이제 키 포즈만 이렇게 잡아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 우선 키 포즈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포즈가 이제 기본적으로 키 포즈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키 포즈가 되게 되고요. 지금 적용할 부분은 팔 부분과
네, 핸들을 다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팔 부분과 아이고 여기 그 셀렉트 마스크를 이용해서 지오메트리는 선택이 안 되게끔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팔 부분, 다리 부분, 그 다음에 허리 부분만 선택을 해서 우선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 포즈, 앉아있는 키 포즈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프레임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찾아서 아니면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프레임을 특정 지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특정 부분 위치에 키 포즈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세팅해주면 됩니다. 타이밍을 계속 조정할 부분이니까요. 어쨌건 뭐 한 10프레임에다가 다음 키 포즈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다음 키 포즈는 뭐냐? 여기는 이 개구리가 형태가 이제 이 변형될 때를 이제 키 포즈라고 하는데 뭐 점프하고 난 다음 예를 들어서 뭐 1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초 24fps니까 1초 1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점프를 뛰고 난 다음이 두 번째 키포즈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프레임과 여기 있는 이 프레임이 지나갈 때 점프 뛰는 느낌이 전혀 안 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전혀 점프 뛰는 느낌이 안 들 겁니다. 이 시작 프레임과 끝 프레임 이 두 개의 프레임을 갖고 예를 들어서 중간 프레임을 만든다고 하면 점프 뛰는 걸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서 키포즈를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중간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 중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뭐 24fps에서 이제 13프레임 정도가 이제 중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개구리가 점프를 뛴다 라고 하면 그 중간 프레임은 도대체 어디인가? 시작은 여기고 그 다음에 끝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중간에는 점프를 뛰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치적으로는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의 이제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의 포즈는 어떤 포즈일까? 뭐 정보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중에 다리를 이렇게 뒷다리를 쭉 펴고 있는 그리고 앞발은 약간 접혀져 있는 상태가 중간 이렇게 포즈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과장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포즈를 만들어 줍니다. 중간에 그래서 선택을 해서 아이고 이쪽 발과 이쪽 발은 이제 쭉 뻗은 상태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은 이렇게 그리고 앞발도 살짝 접힌 상태로 네 몸도 살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즈에서 이런 포즈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역시나 뛰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중간중간의 프레임을 명확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중간 프레임,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 사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 사이는 어떤 포즈를 띄워 주느냐. 우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뛰기 직전 요 상태를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태. 여기서는 요 상태. 뛰기 직전의 모습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7프레임 정도에는 얘가 발이 떨어지기 직전의 상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는 여기는 이 위치랑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프레임의 키를 카피해서요. 7프레임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 위치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몸이 너무 많이 떠 있으니까 발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몸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살짝 더 앞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팔 같은 경우는 점프를 뛰기 위해서 여기서 이미지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팔을 내리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팔 내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팔을 한 7프레임에서는 조금 내린 상태로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프레임에서 그 다음 7프레임은 이렇게 점프하는 모습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되게 될 겁니다. 반대쪽 여기 있는 이 프레임 19프레임 정도에는 또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 가운데 프레임에는 앞발이 땅에 닿으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이미지상으로는 요런 이미지 요런 이미지가 되게 되고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팔을 쭉 뻗어서 이 상태의 이미지가 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팔을 좀 뻗어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위치는 이 위치랑 동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를 카피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19프레임에다가 페어런츠를 해서 위치를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몸통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뻗은 상태니까 이 상태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전의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뻗쳐져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근데 뭐 딱 닿는 부분과는 좀 별개로 뻗쳐져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네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1프레임과 그 다음에 이 23프레임 두 프레임만 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앞으로 가는 부분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프레임을 만들면서 조금 더 뛰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게 되고요. 또 중간 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한 4프레임 정도에다가 어떤 포즈를 취해 주느냐, 여기는 점프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면 순간적으로 점프를 뛰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는 이 포즈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보통 이제 준비 동작이라고 하는 동작으로 뛰어오르기 전에 웅크린 동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프레임의 움직임을 그대로 좀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팔, 그 다음에 허리 부분에 컨트롤 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카피해주고, 그 다음에 4프레임에 이렇게 페어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포즈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될 거예요. 1프레임부터 4프레임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는데, 4프레임엔 심지어 살짝 웅크려주는 거예요. 뛰어오르기 전에. 그래서 허리를 살짝 내려주고요. 네. 지금 몸통을 좀 돌려주면 좋겠는데 몸통까지 컨트롤하게 되면 조금 작업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우선 몸통만 살짝 내리고 살짝 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프레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프레임에서는 살짝 웅크렸다가 뛰어오르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까랑은 다르게 중간에 웅크리는 동작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의 텐션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갑자기 튀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표현되게 되고요. 그리고 7프레임과 12프레임 이 중간에 또 키 포즈를 그 애니메이션 그 포즈를 좀 조정해 줘야겠죠. 지금 보게 되면 팔 부분도 그렇고 다리 부분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이제 그 탄력으로 점프를 뛰고 난 다음엔 다시 이제 자연스럽게 접혀지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10프레임, 그 다음에 10프레임인가? 10프레임에서 살짝 이렇게 웅크려 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뭉쳐지진 않겠지만 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뻗는 동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좀 뻗게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런 이제 올라간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 튀기는 애니메이션처럼 튀어 올랐다가 이 공중에서 약간 채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채공한 다음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11프레임, 10프레임, 그 다음에 13프레임, 그리고 10 지금 5프레임 정도에는 한 16프레임 정도에는 얘의 위치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공중에 살짝 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그런 텐션을 주는데 도움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역시나 위치값을 13프레임에다가 카피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16프레임 정도에다가 이렇게 우선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놓게 되고, 여기 있는 게 좀 매끄럽지 않아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멈췄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그래프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Y축은 이 허리 같은 경우는 Y축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렇게 떨어지게끔 해주고요. 그 정도는 조금 더 매끄럽게 표현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가는 그런 이동 거리인데 그것도 일정하게 이동 거리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끄럽게 공중에 살짝 떠 있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16프레임의 이 움직임도 팔과 다리도 바뀌어줘야겠죠.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면, 몸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팔도 뒤따라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이 포즈가 조금 애매하네요. 3프레임의 팔의 포즈가 조금 애매해요. 동선에 맞춰준다라고 하면 살짝 이 상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줄 수 있고요. 중간 포즈를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는 방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는 팔목을 조금만 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매끄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 포즈도 마찬가지로 좀 접어주고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끄럽게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좀 더 팔 엉덩이를 약간 들어주고요. 네, 이렇게 들어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한 프레임.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당겨와서 달라붙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텐션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점프를 뛰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제 블러킹 단계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중간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블러킹 단계라고 하는 부분, 기본적인 키포즈만 이렇게 잡아주는데 여기에서 타이밍을 좀 조정합니다. 조금 더 과장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간에 조금 더 가속과 감속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그냥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고 너무 빠르니까 여기에 리얼타임으로 이제 조정하게 되면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뭐 실제로 개구리가 뛰는 것보다는 조금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빨리 뛰어오르게끔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한 프레임씩 당겨줍니다. 뛰어오르는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뛰어오를 때는 이렇게 빨라지게 되고요. 여기 중간도 한번 좀 빨라지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부분에 이 중간 키가 없네요. 중간을 이렇게 좀 늘려주고요. 짧게 해주고 공중에 떠있는 구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해주고 떨어지는 타이밍도 조금 더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밍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얘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도 다 동일하게 네,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안 했네요. 팔과 다리 부분 이렇게 컨트롤러들을 다 선택을 하고요. 이 허리 부분과 동일하게 한 프레임씩 당겨줘서 조금 더 중간 프레임에 텐션을 좀 해서 과장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채공 시간은 늘리고 그 다음에 점프 뛸 때와 추락할 때 이렇게 떨어질 때하고는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이 시작되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빨리 움직이게 되게 되고요. 중간에 채공되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게 되고 떨어질 때도 조금 빨라지게 됩니다. 뭐 1, 2프레임 차이지만 차이가 많이 생기게 돼요. 실제 이제 보여지는 부분은.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그래프의 형태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우선 안 해도 되지만 그래프 형태가 이제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 매끄러운 움직임을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간에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 이런 현상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그래프 형태를 좀 조정해 줘야 됩니다. 팔 부분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프 조정해 주고요. 뭐 하나 예로 여기 있는 이 몸통 같은 경우는 우선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이제 튀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 그래프 형태를 약간 가속 그래프, 감속 그래프로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 개의 포인트 막 그 키프레임들 때문에 제대로 이제 표현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냥 지워줍니다. 중간중간에 키를 지워주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적당히 잘 기울기를 조정을 해서요. 원하는 형태감의 그런 그래프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이게 지금 트랜스레이트 Y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매끄럽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매끄럽게 떨어지게 되고요.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가속, 감속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각을 만들게 되면 조금 더 튀어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몸통의 움직임이 조금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보단 조금은 더 가속 느낌, 그 중간에 채공하는 느낌을 더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나머지 X, Y, Z 마찬가지입니다. Z 부분도 이렇게 지금 앞으로 가는 그런 양인데 얘 같은 경우 보면 매끄럽지가 않아요. 순간적으로 앞으로 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작되는 부분은 갑자기 갈 수 있습니다. 발에 의해서 앞으로 가는 부분. 그래서 이제 가속 그래프의 형태를 살짝 띄었다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간 부분은 좀 채공했다가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공중에서 떠오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갑자기 몸을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속도가 빨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래프의 형태를 어느 정도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여기 이 몸통 부분이 가장 이제 기본이 되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팔과 다리 부분의 움직임, 뭐 가속이나 감속을 하게 되면 타이밍이 조정돼서 이렇게 팔이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몸통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팔과 다리, 허리 부분에 이제 컨트롤만 적용을 했는데 여기는 이 몸통에 있는 조인트나 아니면 다른 조인트에 있는 다른 컨트롤러에 있는 그런 키값도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매끄럽게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루트 월드 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프 뛸 때 좀 더 많이 뛰거나 자연스럽게 특정 거리만큼 이동할 때도 써먹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발 떨어지는 순간이 6프레임이다 라고 하면 5프레임까지 키를 줍니다. 그리고 달라붙는 프레임이 예를 들어서 22프레임이다. 그러면 이렇게 키를 줘요. 그래서 이 22프레임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동해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하는 양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영역만큼 점프를 뛰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월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좀 더 포즈를 다듬고 해야지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뭐 애니메이션의 기본 이런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